네, 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 편인데요. 권리 분석 편 5회차, 6회차. 예, 권리 분석 편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물건을 산다는 게 뭐예요? 그죠? 시장성을 분석하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정한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게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취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시장성 분석과 권리 분석이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뭐 길어도 너무 무료하거나 지루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통한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부동산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게 되면 이 부동산의 특성이 있잖아요. 고정성, 부증성, 뭐 장기적 배려, 뭐 영속성 이런 것 때문에 뒤통수를 한번 맞게 되면 출구 전략을 정말 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죠. 한번 나빠진 것들은 되돌아오기가 어렵다. 되돌아오는데 장구한 시간이 걸린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원치도 않는 물건들을 상속을 시킬 수도 있다. 유증을 시킬 수도 있다. 사후 증여를 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폭삭 망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너무 어렵게 자꾸 뭐 비가역성 뭐 어쩌저쩌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폭삭 망하는 거죠. 그 폭삭 망해서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다음 세대에 원치 않는 물건들을 상속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 뭐 이런 사람들이 행정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 이거를 뭐 풀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되살아날 길이 묘원하거든요. 사실은 힘들거든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저번에도 이제 뭐 백현동 대장동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런 건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뭐 부동산 투자를 뭐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아예 그냥 접고 뭐 미국 주식을 하거나 뭐 채권 하는 게 나아요. 채권 그렇게 할 바에는. 그죠? 부동산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을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즉 할인을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만큼.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는 아니, 미국은 인플레잖아요. 인플레가 있으면 인플레 수준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플레는 사실은 뭐 집가 뭐 상승하는 거 이런 거만큼이나 인플레, 집가 상승하면 뭐예요? 인플레 발생하면 꽝인데 상쇄되는데 트레이드 오프 돼 버리는데 실잘데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뒤통수 맞고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 사태를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정말 피똥을 쌀 수 있다. 왜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잘못 이렇게 들어가 봐.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린다니까. 거기 어렵게 1억 모았는데 5천만 원 날려봐. 돌아버리지. 어떻게 돼? 근데 그놈은 도망가고 톡 껴가지고 지금 어디 잡을 수도 없어. 뭐 우편물을 보내면 받아야지. 뭐 야간 특별송달하면 도망가가지고 공시송달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공시송달해서 판결문 받아서 변호사 써가지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거 다 해봐. 뭔 소용이냐고 그게. 이놈이 돈이 없는데 다 돈 은닉해놓고 다 해가지고 멱살 잡을 수도 없잖아요. 멱살 잡으면 형사로 또 들어와가지고 나만 골치 아픈데 팰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다르게. 주식은 어렵잖아요. 막 그냥 작전 세력들이 막 그냥 가지고 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물론 이제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유동성이라든지 경기
그다음에 뭐 긴축이라든지 뭐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주식보다 더 예측이 더 쉽지 않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나마. 그렇지도 않네. 또 이게 워낙 권리가 복잡하고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죠? 여하튼 권리 분석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권리 분석 편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그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냥 배당 법정에 불러가지고 사법부장관이 너 얼마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죠? 본인이 또 찾아보고 해야 돼요. 이거를 민사집행법이든 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뭐 남이 떠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이 떠먹여주는 거 기다리다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 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 뭐 누가 해주겠어요?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지. 다 떠먹여주는 건 무슨 온실 속의 하초도 아니고 다 떠먹여주길 바래 그렇게.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배당금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최근 그 법령을 뭐 업데이트를 하지는 못하고 이제 설명을 드림으로 왜냐면 요런 이제 조그마한 지뢰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공부를 하거든. 이건 이제 변명인데요. 이거를 보더라도 이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법령이라든지 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시라. 조금 왜냐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뭐 부동산 한 사람들 정말 엄청난 대란을 겪었는데 그 투자자든 뭐 그 부동산 관련 업체들, 기관이든 이런 수많은 그런 혼란한 시기를 겪었는데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조금씩 시행령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약간 미묘하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배당금 산정 1순위를 보면 경매 이제 집행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인지대라든지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록세, 그다음에 간평 수수료, 집행관, 이제 현황 조사비 이런 것들을 뭐 여비라든지 이런 거, 식대 이런 거 줘야 되니까요, 그죠? 요걸 빼면 사실상 이제 그 2순위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등기는 할 수 없지만은 왜냐면 이 물건을 점유를 풀어줘야지 이걸 내가 뭐 들어가고 사용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순위는 유치권이다. 하지만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경매 이제 그 개시 결정되면 법원에 유치권 신고 뭐 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접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유치권 부존재소 등을 통해서 인도 명령이나 유치권 부존재소 명도 소송 이런 걸 통해서 뭐 명도 소송으로 같이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유치권은 집행 비용 다음에 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막강한 권리긴 하지만 이게 오남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심심하면 유치권이야, 이것 좀 극한의 어떤 처방이 필요한데, 심심하면 유치권이야. 그냥 개나 소나 사돈 팔촌, 256촌까지 다 유치권을 거니까 이게, 이거 허위 유치권이었을 때는 강력한 좀 처벌이 좀 있으면 이런 거를 못 하는데, 개나 소나 다 거니까 이거를. 이러면은 뭐 은행에서 이걸 뭘 알아요, 걔들이? 그럼 대출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낭패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이 허위 짝퉁 유치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다.
근데 유치권은 어차피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은 유치권은 어차피